식기현숙님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근데 왜 나왔을까? 나오신 이유가 뭘까? 나는 솔로를 이미 출연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소식을 사람들한테 알릴 때 물론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그거를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응원보다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조용히 잘 지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선택지가 아까 어떤 분께서는 전남친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전남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현재 남편이랑 찍은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연예인도 아니고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일반인이잖아요. 조용히 사는 선택지가 제일 베스트죠. 임신하고 지원했다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 방향을 이제 알리는 쪽으로 정하신 것 같아요. 조용히 사는 선택지와 사람들한테 뭐 욕을 먹든 말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알리는 선택지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알리겠다라는 선택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식기현숙님이 아까 뭐 제가 별다른 얘기를 안 해도 여론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좋지 않았던 거는 식기현숙님이 좀 파리피플? 공구로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야 뭐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너무 텀이 짧은 게 약간 좀 있다는 거죠. 텀이 물론 상관없다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바로 작년이에요. 작년 1년 됐나? 1년도 안 됐나? 1년도 안 됐는데 바로 다음 사계에서 혼전 임신해가지고 결혼치 올린 다음에 뭐 이렇게 근황을 알리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보통의 분들 사고방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공감하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임신과 재혼은 축하받아 마땅한데 바로 작년이야. 텀이 짧다는 거예요. 텀이 뭐 릴스 찍고 뭐 본인의 취미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일단은 나는 솔로 나수사계에 나온 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좋은 선택인지는. 남편분도 공개하고 이렇게 뭐 다 공개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거는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남사친 같은 존재였대요. 친한 남자 동생. 그 여러분 제가 눈에 얘기하죠. 이래서 내가 채팅에 남사친 있는 사람들 싹 다 차단시킨다니까.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2살 연하에 옛날에 이제 춤을 출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한 동생이었는데 돌싱이 되고 만나가지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전남친하고의 그런 게 있긴 했지만 전남친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만났나봐요. 지금 뱃속의 아이는 딸이고, 그리고 태명은 퐁퐁이라고 합니다. 퐁퐁이. 왜 퐁퐁이냐면은 그거래요. 조카가 퐁퐁 뛰어노르라고 그래가지고 퐁퐁이래요. 퐁퐁이. 그리고 혼전 임신에 대해서도 저는 그래요. 조용히 잘 지내셨으면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텐데, 방송에 나오는 이상 사람들이 이제 입방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혼전 임신으로 임신하고 재혼도 했으니까 무조건 축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뭐 축하할 일인 거고, 너무 방송 텀이 뭐 나는 민망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파혼이라고? 아니에요. 파혼이 아니고 현숙씨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남자분하고 재혼을 한 거죠. 아니 뭐 여러분들 뭐 출연료를 많이 주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의 보통의 분들이라면 굳이 이제 전 남친하고의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현 남편하고의 그 생활을 공개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데 뭐 본인 유튜브나 뭐 그런 개인 공간에 올린다면야 누가 뭐라 하겠냐마는, 지금 나솔사계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잖아요. 보니까 집도 잘 사시던데 돈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신 것 같은데 굳이 오픈을 그렇게 하실까? 전남친과 출연한 방송을 현남편과 출연이라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현숙씨가 너무 빠른 걸까요? 시청자인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뭔가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느낌인가? 맞아요. 이게 과하다는 겁니다. 과하다는 거. 이게 보여주기식의 인생이 행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보니까 잠깐 나올 때 릴스도 언제 그렇게 찍었어? 릴스도 어마무시하게 찍으셨던데. 두 분 다 이제 춤추는 거 좋아하시다 보니까 춤도 많이 추시고. 이게 인스타에서 본인이 남편하고 릴스 찍고 올리고 이런 거는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본인의 인생이고 본인의 공간이니까. 근데 이제 나솔사기에 나오는 거는 다른 느낌이라고. 나솔사기에 출연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아요. 나 지금 이제 재혼해가지고 임신해서 이제 애기 낳을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그것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거는. 저는 공구도 나쁘게 보지 않아요. 공구할 수 있죠. 본인이 공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공구할 수 있는데, 애기 낳고 나오던가. 임신했을 때 꼭 나왔어야 되나? 애기 낳고 한참 지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온다면은, 아 이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할 텐데, 너무 이 텀이 너무 짧다는 거야. 텀이 작년에 그렇게 나오고 지금 올해 이제 아직 7월이잖아. 7월. 아 이게 너무 짧아. 농영 영철과 텐션이 안 맞고 서로 결이 안 맞고 안 어울릴 수 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보여줬어야만 하나. 현숙은 돈이 궁합니다. 힘든 와중에 막다림에도 방과후 수업도 뛰어야 되고 그러네요. 방과후 수업도 지금 막다리인데 일하고 있네. 그리고 현숙님의 남편분은 현재 부모님을 도와주고 있대요. 요식업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가게는 아니고 부모님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집은 왜 이렇게 좋아? 집도 뭐였더라고요? 집이 또 되게 좋더라고. 여러분, 현숙님이 지금 92년생이고 그리고 남편분은 94년생이거든요. 남편이 32이고 현숙씨가 34시잖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이 맞아요. 바비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정서로는 조금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좀 안 맞아요. 그리고 현숙님의 남편분이 지금 부모님 요식업을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자기 일이 아직 없고 부모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입장인데다가 그러면서 뭐 또 밤에는 춤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서 결혼 준비 중에 아이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남편분이 조금 뭔가 지금 자리를 안 잡힌 상태 같아요. 현숙님 본인 인터뷰로는 결혼 준비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한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남자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 요식업을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또 더군다나 예체능 예술 하시는 분들이 또 수입이 되게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불안정하잖아요. 더구나 또 이제 급작스럽게 결혼하다 보니까 혼전 임신이고 남편분이 또 연하인데다가 보니까 많이 어리더라고요. 30대 초반이고 하니까 아직 어리시더라고. 네, 맞아요. 남자는 초혼이라고 합니다. 남자분은 초혼이에요. 초혼. 그리고 아마 현숙씨가 이렇게 재혼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오늘 방송에서 남편분 어디 갔다 왔나 봐요. 퇴근하고 왔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디 나갔다 와가 집에 오는데 만나자마자 둘이서 춤을 추시더라고. 좀 그래? 남편분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만나자마자 둘이 뭐 이렇게 춤을 추던데 원래 춤을 췄어도 카메라 있으면 좀 안 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그래. 저는 리뷰를 항상 제 기준에서 얘기하니까 원래 나는 퇴근하고 오면 내 와이프랑 혹은 내 남편이랑 만나면 춤을 추는 사람들이야. 근데 카메라가 이제 찍고 있어. 시청률도 꽤 나오는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내가 찍는다고 한다면은 원래 내가 춰도 안 출 것 같아. 춤을 내가 추는 사람도 안 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현숙씨가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7년 만에 다시 현업으로 춤추는 걸로 복귀를 했대요. 복귀를 하고 나서 같이 이제 남사친 동생이랑 지금 현 남편이랑 공연을 많이 한 거죠. 공연을 하다 보니까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여기 현숙이한테 고백을 해가지고 그래서 연애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겨가지고 결혼을 한 거라고 합니다. 현숙님의 결혼 스토리는 대략적으로 그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분 말로는 집안의 반대가 딱히 없었대요. 남자분이 초혼인데 남자분의 말로는 집안의 반대가 딱히 없었대. 쉽지 않았을 텐데. 더군다나 남자분이 연하잖아요. 연하인데다가 현숙님은 돌싱이잖아. 쉽지 않아. 집안의 반대가 없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아마 좀 있었을 거예요. 남자가 능력 있으면 반대한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남자가 능력 없어도 일단은 반대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현숙님이 청첩장을 준 사이래요. 전 남편하고 결혼할 때 청첩장을 지금 결혼한 현 남편한테 준 사이래. 이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숙님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거는 모르고 있다가도 지금 이제 방송으로 알게 됐을 거 아니야. 쉽지 않아. 결혼 준비할 때 반대가 없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연애할 때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데리고 살겠다. 저는 왜 집안에 반대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냐면은 그 현숙 씨하고 남자분하고 연애할 때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데리고 살겠다고 현숙 씨한테 문자를 그렇게 많이 했었대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집안에 반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 현숙 씨가 불안해하고 안 되나 보다 하던 중에 이 현숙 씨의 지금 현 남편분이 계속 현숙 씨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 데리고 살 거니까 너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남자분이 현숙 씨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다짜고짜 서사도 없이 내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데리고 살겠다는 얘기 왜 괜히 뭐하러 해? 그런 얘기 뭐하러 하겠어? 여러분들 연애할 때 갑자기 남자친구가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 데리고 살 거야 라는 얘기를 막 해요? 아무튼 그렇다는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저의 생각으로는. 아무튼 남자분이 현숙님한테 고백도 하고 남자분이 또 현숙님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결혼까지 성공을 하게 됐는데 결혼 생활을 또 잘 하시려면은 현숙님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을 하셔야죠. 더군다나 초혼인 연하 남편분하고 이제 재혼을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현숙님의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현숙님이 이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헌신과 희생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단 기간에 이렇게 나수사게 나오셔가지고 남자만 바뀐 상태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푸셨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공감하기도 그렇고 축하하기도 애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근황이지 않았나 싶어요. 방송에서 현숙이가 시부모님을 칭할 때 그쪽 분들이라고 했다고요? 아 그래요? 그쪽 분들이라 했어요? 거기까지는 미처 캐치 못했네. 아무튼 저는 지금 얘기는 이렇게 해도 이 두 분이 정말 잘 살길 바라고 아이도 잘 낳으셔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원래 모든 일이 너무 보여주려고 하면은 마가 낍니다. 아무튼 여러분, 식기 현숙님 이번에 오랜만에 한 1년 정도 만에 나소사기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의 정서상으로는 조금 공감도 안 됐고, 이분이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뭐야? 좀 그렇습니다. 독거 중년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SNS 과하게 하는 사람 거르게 되던데,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SNS로 이렇게 화려한 걸 보여주는 분들 있잖아요.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인데 SNS로 화려하게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치고 진짜 실속 있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막 SNS로 보여주기 식으로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시계 자랑하고.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만큼 진짜로 그렇게 잘 사는 거는 전혀 아니었거든. 오늘 나수 사기는 안 봐도 되는 그런 사기였다. 아 그러네 여러분, 16기 옥순도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해 만에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설마 16기 옥순도 지금 임신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수 사기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무튼 16기 옥순도 저번에 채팅으로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임신하는 법 알려주겠다고 궁금하면은 DM 보내라고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혼전 임신이 마침 여기 식기 현숙님이 혼전 임신으로 또 재혼을 하셨다고 하니까 혼전 임신에 대해서 제가 좀 살짝만 얘기해보자면은, 지금 제 라이브는 미혼인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미혼인 여자분들도 많이 보시고, 제 라이브 시청자분들 연령대가 이렇게 여자분들이 7, 남자분들이 3, 그리고 거의 25세에서 44세까지가 제일 많이 보세요. 이 연령층 거의 결혼 정년기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혼전 임신은 죄가 아니지만 하지 마세요. 다 괜히 단계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거를 다 건너뛰고 임신부터 해버리고 부부가 되기 전에 부모부터 돼버리는 거는 엄청나게 그냥 결혼 생활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올리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연애할 때 내가 보는 거는 상대방을 전혀 아는 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 내가 상대방을 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그냥 수박 겉핥기도 아니야. 수박 겉핥기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같이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같이 살아보고 뭐 서로 뭐 땀 흘리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1년 2년 살아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때 아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연애할 때 아는 거는 절대 아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게 서로 부부간에 신뢰도 아직 안 쌓이고, 부부간에 서로 어떤 사람인지, 내 배우자가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임신부터 해버려서 부모부터 돼버리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엄청나게 난이도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카푸어 난이도의 3-4배? 그리고 여자분들 막 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빚져가지고 명품백 지르잖아요. 그런 거에 한 10배. 진짜 난이도가, 인생 난이도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우리 집이 어마무시하게 의리의리하고 집안이 좋고 우리 부모님이 다 돈 대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더 심해요. 혼전 임신의 난이도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심해져요.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은 친정에서든 시댁에서든 어느 정도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간섭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혼전 임신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 웬만하면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1년 정도 살아보다가 서로에 대한, 부부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가져서 출산을 하고 부모가 되고, 이런 단계가 있고 절차를 밟고 순서가 해야지, 그냥 아기를 연애할 때 가져버리는 거는 진짜 삶 자체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삶 자체가. 쌀모님께서 30대 중반이 되면 급하게 할 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이가 좀 있어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기부터 갖고 아기가 혼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있더라도 반드시 그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도 책임진다는 게 멋져요. 축복해 줍시다. 누가 축복 안 한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축복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제 라이브에 계신 1200명 모두 아이를 가져서 임신한 거에 대해서는 축복을 해.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는 거랑 별개로 혼전 임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축복하는 거랑 별개로 불과 작년 1년 전에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나오는 거는 좀 이상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임신했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얘기만 해야 돼? 임신한 건 축하하고 그거랑 별개로 얘기하고 있다니까. 혼전 임신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한다는데 대부분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바사 케바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혼전 임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내 말 들어. 이렇게 종교 수행님처럼 기껏 얘기해 주는데 못 들은 거야.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단호하게. 서로 각자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제대로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는, 알아가는 시간이 1년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부관계가 많이 단단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임신과 출산하고 하는 게 그게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괜찮은 거예요. 결혼해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기혼자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는 집안 행사, 가족 행사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결혼 생활에 다 적응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양가 어른들 챙기고 신경 쓰느라고 정신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계획하지 않은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부하가 오는 거예요. 과부하가. 양가 어른들 신경 쓰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른들이 또 애기들 보고 싶어 해. 애기 태어나면 애기 이뻐가지고 손주 보고 싶어 해가지고 집에 양가 어른들 행사 갈 때마다 애기 챙기고, 애기 데리고 갈 때마다 애기 짐이 또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거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요즘 또 덥잖아. 계속 날씨가 더워진다고 하잖아요. 예민해져요. 서로 체력적으로 예민해지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숙님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부모님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보통 보면은 혼주 임신이 남자분이 엄청 안정된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남자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임신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혼주 임신의 케이스를 보면은. 임신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둘이 살아가다가 계획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왕님. 아무튼 뭐 현숙님이 잘 하시겠죠. 현숙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연하 남편 만나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원래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나는 솔로 출연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상당히 질려하고 피로감을 느껴요. 굳이 아이를 낳았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그냥 출연자가 아까 25기 광수처럼 제비 찍는 거 나오고 그런 것만 봐도 아 저렇게 왜 나왔냐, 그냥 잘 살지 뭐 궁금하지도 않은데 왜 나오냐,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현숙님 같은 경우는 타이밍상 너무 빨리 나왔다는 거죠. 토토로님께서 제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잘 사셔야지.